네, 마지막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이제 소득세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데, 배경 지식이 없다 해도 풀 수 있는 게 또 NCS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 배경 지식을 지금 한번 넣어보죠.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서 한번 문제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으로 나뉘는데, 이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취업을 하고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제 1년 단위로 매기는데, 그것을 근로소득이라 하고요. 이제 금융소득은 이제 주식, 뭐 채권, 뭐 펀드, 이런 파생 상품 등과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하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한마디로 이제 일해서 번 거에 세금을 매기는 거고, 금융소득은 이제 내가 투자한 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은 소득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박아뒀고, 또 이제 비과세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벌고 뭐 투자를 하고 해도 이제 비과세라는 게 있으면, 이제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런 거를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뜻이 여기 2번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감면, 뭐 절세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제 비과세 항목을 많이 챙길수록 세금 내야 할 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없다고 했으니까 머리가 덜 아프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소득세 결정 기준, 이거에 따라 문제를 푸는 게 달라지는데,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그러니까 금융소득부터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5천만 원 기준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는 15% 금융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고, 만약에 5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쳐서 근로소득세율에 대해 매기겠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정해진 15%를 매기되, 그죠?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제 근로소득의 합에 의해, 그 근로소득 합과에 의해서 이 세율이 변동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근로소득세율은 돈을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이만큼 벌면 이 정도 내야 되고, 돈을 이만큼 벌면 이 정도 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면 벌수록 차등화시켜서 50, 15, 20, 25% 점점 내야 할 돈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2,500만 원인 사람의 근로소득세는 200만 원이래요. 어떻게 되나 보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5%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액인 1,500만 원에 대해서는 10%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2,500만 원이라고 해서 모든 2,500만 원 분에 대해서 10%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좀 많이 억울하죠. 벌면 벌수록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도 차등을 줌으로써 좀 덜 억울하게, 부자들도 좀 덜 억울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500만 원인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 건에 대한 5%와 이제 이제 5천만 원 이하인 분 차액인 4천만 원에 대한 10%를 매기겠고, 또 그 차액 다음 건 그 차액인 이제 2,5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15%를 매기겠다, 이런 소리예요. 다 계산해 보면 요거는 50만 원이고,
요거는 얼마죠? 400만 원이고. 제가 지금 잘 계산하고 있는 거 맞죠? 그쵸? 2,500에 대한 15%는 250에 125니까 375만 원이고, 다 더해보면 775에 50을 더하니까 825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 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확 뛰죠. 2,500만 원인 사람은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7,500만 원 버는 사람은 825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제 뭐 잘 버는 친구들 뭐라 해요? 세금 너무 많이 낸다. 이제 잘 못 버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야 그래도 많이 벌잖아. 세금 많이 내도 더 많이 벌잖아 이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못 버는 사람은 그러니까 비슷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못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내니까 200만 원 내는데 나는 825만 원 내고 있으니까 억울한 거죠. 많이 버는 게 많이 버는 게 아닌 것 같고, 일은 일대로 하는데. 자, 여기까지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서 배경 지식도 너무 길어졌네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 산출액이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적은 사람은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은 사람은 C가 되진 않을 거예요. 왜? 우선은 B랑 C만 비교해도 근로소득이 B가 더 많기 때문에, 그죠? C는 되지 않을 겁니다. 보기에도 C가 없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금융소득을 볼까요? 금융소득은 5천이니까 이것을 15%로 매기겠고,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만 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3만에 대해서 5천은 15%를 매기는데, 그 외 2만 5천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D가 제일 많겠네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왜? 2만 5천이 근로소득으로 넘어가고 또 금융소득에 대한 5천에 대한 15%를 부과하는데 B는 근로소득이 2만 5천 밖에 없고, 그죠? 비교해보면 D가 가장 많겠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이제 수 비교를 하면요. 가장 적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적은 사람은 일단 의심되는 게 C 아님 A인데, 그죠? C랑 A를 비교해야겠죠. 다른 건 비교를 안 해도 되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C는 근로소득 2만에 대해서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 A는 근로소득 15,000과 금융소득 5천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솔직히 계산을 해서 뭐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합이 같잖아요. 어쨌든 A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은 15,000이고 금융소득은 5천이니까 소득 자체는 2만이에요. 그럼 C의 근로소득 2만과 같단 말이죠. 그럼 2만은 즉슨 뭐냐?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더 많냐? 아니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5천에 대한 세율이 더 많이 잡히냐? 이 세율 비교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C 같은 경우에는 2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계산이 쭉쭉 될 텐데요. 자, 봐봐요. C는 2억 원까지 자연스럽게 매기면 1000에 5%, 그죠? 그 다음에 4000에 10%, 그 다음에 5000에 15%, 나머지 1억에 대해 20%를 매긴다. 자, 이걸 합산하는 거고, A는 1000에 5%, 4000에 10%, 5000에 15%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분에 대한 5천만 20%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C하고 A하고 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A 금융소득 5천에 15%죠. 그죠? 5천에 15%. 그러면 봐봐요. 누가 더 적게 낼까요? 누가 더 적게 내겠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C는 만 근로소득을 20% 다 내고 있는데 이제 A는 찢어졌기 때문에 5천에 20%는 근로소득이야. 근데 5천에 15%는 금융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20%낼 거에 비해서 15%를 내고 있기 때문에 A가 더 적게 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은 D고 가장 적은 사람은 A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봐봐요. 이거 계산 문제일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 비교로도 풀리는 문제예요. 그죠? 이런 배경 지식이 있다면 금방 풀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마 실제로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배경 지식을 대략적으로 알고 들어갔고 단순 비교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좀 길게 설명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고 어쨌든 마지막 키포인트는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가장 많은 사람보다 가장 적은 사람에서 C와 A를 비교하는데 C는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다 들어가는 반면에 A는 나뉘기 때문에 근데 그 나뉠 때 금융소득의 5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보다 적기 때문에 15%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적게 내고 있다 세금을. 그래서 C보다 A가 이제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소득은 적을지라도 결국 총 합산은 같고 투자로 인해 5천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은 더 적게 내는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를 어쨌든 잘한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